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오늘은 통신 장비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홍식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되게 오랜만이죠? 아, 예, 예.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네. 발간하신 보고서들을 보니까 네. 2026년이 네. 2019년을 재현할 통신 장비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예, 예.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빅사이클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그 리포트를 냈고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제 온도차가 너무 또 크게 달라져서 사실은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한 4월에서 5월까지는 뭐 제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무선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 상승은 사실 엄청났고요. 네. 다들 뭐 반도체만 보시면 저희도 반도체 부럽지 않게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리고 최근 6월, 7월은 이제 또 반토막에 심한 종목은 3분의 1 토막이 나서 다시 이제 연초 가까운 주가 정도로 빠졌는데 전적인 느낌으로 보면 어쨌든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2배 정도 올라간 종목들이 한 대다수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네. 저희가 이제 올해 그림이 2019년도하고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경매 때문이에요. 경매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매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1등 통신 투자 국가인 미국. 그래서 4분의 1을 미국이 담당해주고 있고 실제로 영업이익 기여도로 따지면 국내 업체 입장에선 거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주파수 경매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국내 주파수 경매 이후에 19년도에 저희 대호황,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미국이 주파수 경매를 이때 크게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1, 22년도에 대호황. 요거를 이제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를 아실 텐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셨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과거의 규제 사항을 보면 미국의 광통신 전국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재작년에 나와서 네. 사실은 작년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 호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광통신의 대질주. 그래서 미국의 코이런트나 루멘텀, 한국에는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이제 제가 얘기한 주제는 내년에 있을 미국의 대호황을 2026년도부터 서서히 주가는 반영할 거고 그거 관련된 이벤트들이 올해 하반기에 다소 나올 테니 사자라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2026년 2월에서 5월까지 주가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었고 반대로 최근에 주가 하락은 또 너무 과한 하락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욕먹기 딱 좋은 상황에서 나온 건 맞는데, 저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점일 거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뭐 욕하신 거 상관없는데 지금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걸 쭉 정리해 보니까 결국 생각보다 과한 상승이 있었고 주가 예, 측면에서 펀더멘트는 좀 더 개선되고 있으니 네. 이격이 벌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나를 잘 아는 분들은 지금이 더 싼 자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맞아요. 자 그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지난 상반기에 우리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네. 통신도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과거에는 통신주가 시크릿컬이야? 우리의 경기 순항적이지 않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약간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제 통신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간산업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IT하고 통신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아니요.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근데 IT가 시크릿컬이냐 아니면 시크릿컬이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시크릿컬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이게 막 저는 붙었습니다. 상으로 보면 저는 시크릿컬에 좀 더 가깝다고는 보지만 IT에 너무 쏠림이 강하니까 사실 소외된 섹터도 많아서 그렇게 딱 보기도 어렵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화한 국면이죠. 그런데 어쨌든 통신은 IT와의 밀접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만 해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저희가 SKT를 방어주로 보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SKT가 안 오르지 않잖아요. 네. 반대로 시장이 빠질 때 SKT가 같이 빠집니다. KT하고 LG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장비주가 올라가면 SKT도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오래 드렸는데 SKT도 예상대로 13만 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측을 저희가 왜 할 수 있었냐? 결국 장비주하고 네. 통신 서비스와 연동성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 주파수 경매가 예, 4년 예. 만인가요? 네, 4년 만에 예. 경매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4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형 경매로 따지면 네, 5, 6년 만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경매를 하긴 했어요. 올해도 6월 달에. 네. 근데 이 경매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주파수. 그러니까 2기가헤르츠 대역, 소위 말하는 LTE 쪽의 재할당 경매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진짜로 기대하는 경매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영역.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3.7, 미국은 4.0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시장에선 보통 어퍼 시밴드라고 미국에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역이 상당히 대역 밴드위스도 커요. 밴드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설로 따지면 땅덩어리가 넓다. 이번에 제3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면적이 되게 넓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투자가 많겠죠. 근데 한 번도 건축한 적이 없는 새로운 공법이에요.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4기가헤르츠 대역의 160메가를 항공화하고의 이제 접점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주파수의 혼선 문제가 없이 경매하는 게 160메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 게임은 지금부터고, 제가 이제 22일부터 본 게임 시작된다고 리포트를 써서 또 3프로에서 작가님이 그걸 보시고 또 나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이해를 제가 왜 했냐면 내일 그게 결정이 나요. 아하. 한국 시작 기준으로. 아.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이제 우리 새벽이니까 내일 새벽에 이게 결정 나고요. 저는 당연히 주파수 경매를 승인할 걸로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의 한 또 대형 이벤트가 나온다. 네. 그래서 저희의 6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8년 전에 국내에서 있었던 사건만한 대형 이벤트가 나온다는 거고. 네. 네. 물론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오늘 또 급하게 사야지 내일 급등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앞서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너무 황당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국내엔 너무 많아서 네. 사실 호재를 생뚱맞게 한참 뒤에 반영하기도 하고 네. 너무 빨리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각자 판단하시고 저도 사실 약간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너무 변동성이 변동성이 워낙 커서.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근데 이론적으로 냉정히 따지면 오늘 사는 게 무조건 맞아요. 왜 이게 승인이 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고 된다면 주가 올라가는 게 너무나 많은데 어차피 후행적으로도 반영은 저희 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미국은 800메가헤르츠라고 하는 엄청난 땅을 시장에다 내놓을 건데 그거에 대한 본 게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경매한 AWS가 아니라 사실 이번에 어퍼 시밴드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작된 데서 의미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김호희 쌍무를 네. 뵌 지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야 복선을 내가 요즘에 이런 변동성에는 몸을 좀 사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시면서 야, 그래도 여전하네요. 오늘 네. 밑에까지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6월, 7월 저희가 이렇게 대폭락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의 강통신 장비주가 빠져서 그렇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3분의 1 토막까지 날 이유는 전혀 없었고요.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1200에서 700까지 떨어졌고 전자닉스의 단타가 하루에 20%가 나와요. 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천국이죠. 네. 5%에서 마이너스에서 5%에 팔면 하루에 20% 벌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세상에서 다른 분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하지만 시장은 항상 스마트하니까 언젠가는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오늘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보였듯이 코스닥에서 저희는 항상 두두두적인 역할을 최근에 놓치지 않고 있어요. 네. 무조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하. 네, 그러면 상무님의 통신 서비스랑 통신 장비 탑픽은 어떤 예. 종목인가요? 통신 서비스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간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전자닉스 주가도 그렇지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도 보면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 타이밍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년도가 올해보다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때 통신 서비스는 yes, okay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통신 장비는 좀 다른데 제가 지금 띄워놓은 그래프를 좀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게 광하고 무선하고 너는 왜 무선만 이렇게 좋아해? 작년에는 광도 좀 얘기하더니 올해는 왜 무선만 갖고 너 뭐 무선 통신주 밀 이유 있니?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보여준 회사의 주가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보여준? 이미 많은 걸 보여준 아하. 회사의 주가는 불안하다. 그럼 앞으로 보여줄 게 회사를 많은 가지고. 회사는 겁날 게 없는 거죠. 통신 서비스 안에서는 실제로 배당 플레이는 충분히 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가정하면 사실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확실하게 나와줘야만 플레이가 가능할 거고요. 다만 SKT의 경우에는 AI 관련된 이슈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통신 장비하고 똑같이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나올 게 많다고 보고 당장 AI 랭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5G로 전가되면서 요금제까지 변화할 수 있는 그림이 가장 먼저 SKT에서 정부 협의하에 이루어진다고 봐서 일단 멀티플의 상승 또는 기대배당 수익률의 하향 조정 가능을 보고 시장이 돼도 반대로 AI 관련주로 SKT는 오른다. 다시 13만 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장비주 안에서는 차트 띄워둔 것처럼 저희가 과거를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광통신이 왜 이렇게 작년에 뜨거웠나? 올해까지도 국내 시장은 왜 뜨거웠나 상반기에?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왼쪽 오른쪽 그래프에서 저희가 핵심이 뭐였죠? 중국 장비가 시장에서 발을 디디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글로벌한 IT의 컨센이었죠. 코이르안타고 루멘텀 위에 미국의 대형 스타주로 부각됐을까요? 중국의 회사들 이노아이리스, 엑셀링크, 이옵터링크가 시장에서 배제될 테니 네. 모든 사람들은 코이르안타고 루멘텀을 받고 이어서 전송망까지 연결되면서 시스코나 그다음에 브로드콤 같은 회사까지도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선 장비 쪽에서 제가 경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내년도 봄부터는 이 경매에 대한 수혜가 엄격하게 크게 다가올 텐데 주가를 언제 반영하나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반영한다고 해도 틀릴 이유는 없어요. 왜? 항상 그랬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년 연초겠죠. 네. 그거는 제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3분의 1 토막 난 종목도 겁낼 이유는 하등 없다. 오히려 큰 기회가 온 거고요. 상반기 때 저희 주가들이 평균 4대 10원에서 한 10배 올랐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 흐름이 향후 1년 안에 똑같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누구를 초이스하면 될까요? 에릭슨, 노키아, 삼성의 벤더를 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루멘텀의 벤더였던 RF 머티리얼즈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세게 시장에다가 피칭을 했고 주가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천하고 나서도 10배가 올랐어요. 네. 지금은 에릭슨이나 노키아, 삼성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보시면 되고 저긴 거기에서 KMW, HF8, RFHC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빈센트는 저는 그래요? 김옥 네. 상무 꽤 오래 봤는데 그러니까 한 방이 있죠. 그리고 되게 강단이 있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주가가 통신장비 요즘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살짝 사그라들었지만 장비주들 변동성 어마어마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다양한 시각으로 여쭤봤을 때 그래도 꾸준하게 한 목소리 내는 것이 되게 고무적인데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코스닥에서의 어느 정도 포지션은 네. 대부분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상반기와 하반기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 6개월 1년은 뭔가 변동성이 워낙 커서 네. 이 변동성을 감내는 아무나 못한다. 첫 번째 네. 기간조차도 두 그쵸. 번째는 장이 큰 배가 조금씩은 가라앉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강세장으로 본다면 I don't care죠. 네. 하지만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 속에서의 안에 포지션이 높은 게 네. 포지션이 큰 게 거기서 네. 퍼포먼스 내는 게 주가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9년, 20년도에 KMW의 퍼포먼스를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시장은 전혀 가지 않고 흐르는 분위기였는데 혼자 20배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는 그 가능성이 똑같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시장의 패턴, 그러니까 저희 통신장비주가 되기 위한 주가의 패턴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주가에서만 그대로 가도 됩니다. 전자닉스 사신 분들은 욕을 하시겠지만 저희 섹터만 본다면 딱 그 패턴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굳이 크게 상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갈 주식은 간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하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수급적으로 살려가는 세력들도 사실 멈칫하게 되거든요. 후장이 불어나고 여기 사서 미국 패턴은 분명히 가는 게 맞고 내년에 기다리면 봄부터에 큰 기회가 오는 것도 맞는데 네. 당장 변동성이 심하니까 내일 그다음에 후일 물리게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전제는 시장이 안 올라가도 되는데 오히려 하락해도 돼요. 하루에 1% 미만의 미세한 하락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장중 5% 상승했다가 5% 마이너스 나는, 반대로 마이너스 5%였다가 플러스 5% 나는데 삼성전자 단타가 왕창 들어오는 상황만 펼쳐지지 않으면 수급적인 회복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주가가 크게 갈 수 있죠. 실제로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 네. 이미 저희가 재작년에 비드 프로그램이라는 미국의 강통신 프로그램이 나왔고 작년에 트럼프가 OBB의 법안에서 장래 800메가헤르츠는 라고 하는 대규모의 주파수 공급을 예고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상반기 세미나를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안 간 기간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왜 올라가냐는 거거든요. 왜 올라갈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신 분들은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그 사건을 믿지 않다가 주가 현혹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니 아차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네. 내일 발표될 경매가 주가를 못 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정부의 밑밥 깔기가 나오고 통신사 캐펙스 상향, AT&T는 이미 발표했고 버라이즌, SKT는 아직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경매 이후에 벤더의 선정과 수주와 실적이 있겠죠. 그거를 반영하는 주가 흐름은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에 현혹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있던 거를 후행적으로 믿기만 해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수익을 항상 믿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확신이 올라간다는 게 어쨌든 저도 이 시장에 20몇 년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경험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확신은 커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의 몫인 거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확신에 찬 마무리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홍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번 주 흐름이 좋은데 이럴 때 어떻게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요? 네. 일단 이번 주는 매도 사이드카로 시작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수령이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케빈 허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겠다. 즉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패러다임이 바뀜 속에서 선택한 전략인 것이죠. 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았고 이 불확실한 수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동성 때문에 이 장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 그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은 호재가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면 되고요. 다만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계속해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또한 이 변화 속에서 가장 중심에 우리 기업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호재도 또한 이런 악재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포트를 넓혀가자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오늘 2부 더블쿨에 나왔던 이종원 차장님이 세미나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앞에 보시면 7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2시에 세미나를 진행하시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